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퇴근길에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SNS에 글을 올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수백 개의 악플과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민주는 오늘도 야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퇴근길,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차들의 불빛이 번져갔습니다. 휴, 오늘도 긴 하루였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비에 반쯤 젖어 있었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함정일까?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잃어버린 거겠지.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든 민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갑을 찾는 사람은 없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 한 장, 카드 몇 개, 그리고 5만원권 지폐 서너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 속 주인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드리지? 민준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이었고 집까지 가는 길에 파출소는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SNS에 올리면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누구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니 이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지갑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경 강남구 강남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제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신분 확인 가능한 정보 몇 가지 여쭤본 후 전달해 드릴게요. 게시글을 올린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인분이 연락 오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는 따뜻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훔쳐놓고 쇼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는 사람 많던데. 진짜 주웠으면 경찰서까지 왜 인터넷에 올림? 수상함. 혹시 돈 빼먹고 올린 거 아니에요? 지갑 주인분, 현금 얼마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댓글 수가 1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으로 가득했죠.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주는 해명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주운 겁니다. 그냥 빨리 주인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해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명하는 거 봐라, 찔리니까 그러는 거지. 말이 많으면 의심스러운 법. 게시글은 순식간에 공유되기 시작했고 민준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가세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다른 게시물까지 찾아가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경찰서에 맡길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은 결코 잊지 않으니까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알림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까지 자신의 게시글이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역 근처에서 지갑 주웠다는 사람, 진짜일까요? 요즘 이런 수법 많다던데?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게시글을 삭제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정말 지갑 주인분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오후에 친구 재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준아. 너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더라. 괜찮아? 너도 봤구나? 당연히 봤지. 아니, 그 사람들 미쳤나? 지갑 주운 게 죄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재훈의 위로가 조금 힘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빨리 주인분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정작 주인분은 연락이 없고. 에이, 곧 연락 올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악플은 계속 달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게시글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갑을 주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친구입니다. 만약 제 가족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누군가 이렇게 찾아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마음으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사람들을 쉽게 믿기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 싶었습니다. 주인분께서 연락 주시면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올린 후 민주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주는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계속 악플에 시달리는 꿈을 꿨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놨던 휴대폰을 켜자마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갑을 주우신 분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제 이름은 박영수이고요. 1963년생입니다. 신분증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지갑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민주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민준에게 다가온 어르신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늦으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컴퓨터나 그런 게 없어요. 휴대폰도 아들이 쓰던 옛날 폰을 물려받아서 쓰는데 인터넷 같은 건 잘 모르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린 걸 늦게 알았어요. 목요일 밤에 집에 와서야 깨달았죠. 금요일 하루 종일 제가 갔던 곳들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토요일 저녁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젊은이 글을 찾아낸 겁니다. 일요일이 되어서야 연락드릴 수 있었네요. 어르신의 설명을 듣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르신, 지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손댄 건 신분증 확인할 때뿐이에요. 민주는 깨끗하게 닦아둔 지갑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돈도 카드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안 없어졌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사례는 받을 수 없어요.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젊은이. 이건 제 마음입니다. 이 지갑에는 사실 제 아내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르신은 지갑 안쪽 투명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진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이 사진은 다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민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젊은이가 이걸 찾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는데 젊은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생깁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훔쳐놓고 쇼한다고.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을.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지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르신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젊은이, 혹시 제가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좀 도와줄 겁니다. 아,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아니요. 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받은 억울함은 풀어드려야죠. 음악이 밝아지며 그날 저녁 민준의 게시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돌려받은 박영수입니다. 이 젊은 친구는 정말 지갑을 주었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몰라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착한 친구가 오해를 받았다니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영영 못 찾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댓글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했네요. 진짜였구나. 미안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존경합니다. 사과와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 댓글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음악.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주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파출소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이거 주웠는데요. 아, 네. 맡아두겠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선한 마음은 조용히 실천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날 저녁 민준은 박영수 어르신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젊은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제가 더 배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은 때로 선한 마음을 의심합니다. SNS 시대에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는 억울함을 겪었지만 결국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소중한 추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소문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한 행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나게 만들죠.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지갑을 줍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려면 의심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